왜 운전해야 할까요? 그냥 달릴 수 있는데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그 말은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스쳐 지나갔다. 오래된 자전거를 먼지 쌓인 창고에서 꺼내 들었을 때 연료비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놀랐다. 그런데 생각보다 더 큰 변화는 그 이후에 찾아왔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리듬은 교통체증의 답답함 대신 가벼운 심장을 만들어 주었다. 기에 젖은 공기의 향기는 배기가스의 냄새를 몰아냈다. 이제 그녀의 일상은 단순한 식료품 구매가 아닌 마을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작은 여행이 되었다. 운하 옆을 따라가는 길은 여유로웠고 집에 돌아오면 머리카락은 바람에 헝클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볍고 주머니는 여전히 따뜻했다. 무릎 관절은 점점 튼튼해졌고 표정은 더 자주 밝아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이 더 많이 가져야. 왜 운전해야 할까요? 그냥 달릴 수 있는데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그 말은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스쳐 지나갔다. 오래된 자전거를 먼지 쌓인 창고에서 꺼내 들었을 때 연료비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놀랐다. 그런데 생각보다 더 큰 변화는 그 이후에 찾아왔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리듬은 교통체증의 답답함 대신 가벼운 심장을 만들어주었다. 비에 젖은 공기의 향기는 배기가스의 냄새를 몰아냈다. 이제 그녀의 일상은 단순한 식료품 구매가 아닌 마을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작은 여행이 되었다. 운하 옆을 따라가는 길은 여유로웠고 집에 돌아오면 머리카락은 바람에 헝클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볍고 주머니는 여전히 따뜻했다. 무릎 관절은 점점 튼튼해졌고 표정은 더 자주 밝아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이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강박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마그레트의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점차 물건을 사는 방식까지 바꾸기 시작했다. 과거엔 매장에서 정품으로 나온 새 가구만을 선호했지만 지금은 중고 가게를 밟기라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다. $20짜리 커피 테이블, 오래된 티슈 상자 자국이 남은 책상, 복고풍의 샹들리에 같은 조명, 모두가 누군가의 기억을 간직한 채 그녀의 집으로 들어왔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말한다. 새 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왜 무미건조하고 영혼 없는 물건을 사야 할까? 대신 역사를 간직한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다면 말이다. 마그레트에게 중고샵은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라 모험이 있는 탐험지였다. 그녀는 쓰레기 매립지를 덜 만들고 예산을 아끼면서도 자신의 집을 개성 있는 공간으로 바꿔나갔다. 마치.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네덜란드식 습관을 선택할 것인가?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는 것일까? 아니면 창가에 중고 꽃병 하나를 두는 것일까?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와 나눠주세요. 세상은 당신의 작지만 빛나는 불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글이 마음에 든다면 구독을 눌러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가요. 물질이 아닌 목적, 소유가 아닌 삶 자체로 가득한 하루를 향해 함께 페달을 밟아보자는 의미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말고 마음을 가볍게 가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PS. 다음 습관은 커피 한 잔과 공동체, 그리고 맛보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곧 만나볼게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네덜란드식 습관을 선택할 것인가?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는 것일까? 아니면 창가에 중고 꽃병 하나를 두는 것일까?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와 나눠주세요. 세상은 당신의 작지만 빛나는 불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글이 마음에 든다면 구독을 눌러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가요. 물질이 아닌 목적, 소유가 아닌 삶 자체로 가득한 하루를 향해 함께 페달을 밟아보자는 의미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말고 마음을 가볍게 가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풀풀풀. 다음 습관은 커피 한 잔과 공동체, 그리고 맛보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곧 만나볼게요. 제3의 습관. 집에서 요리하는 마법 같은 힘. 당신의 지갑과 건강, 그리고 행복까지도 돌려놓는 혁명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집에서 요리하는 것입니다.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자주 이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건강은 점점 멀어지는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시죠? 걱정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외식은 돈을 창밖으로 던져버리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종종 필요 이상의 칼로리와 나트륨까지 함께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맛있으면서도 건강하고 경제적인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산을 잘 관리하면서도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비결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간단하면서도 든든한 가정식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음식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마그렛이라는 여성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과거에는 동네 식당과 패스트푸드점의 단골 손님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두 가지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통장 잔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먹는 음식 때문인지 에너지가 오히려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네덜란드의 전통적인 식문화에 감동받아 그녀는 집에서도 똑같은 풍요로움을 느껴보고자 결심합니다. 처음 시도한 것은 네덜란드의 대표 음식인 에르베텐 수프, 즉 검은 병아리콩과 채소, 훈제 소시지, 향긋한 허브로 만든 농후한 스프였습니다. 이 음식은 입안 가득 풍미를 선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 끼니를 나눠 먹을 수 있는 양이어서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절약할 수 있는, 이 식사를 앞에 두고 앉았을 때 느끼는 만족감과 성취감은 어떤 레스토랑에서도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더불어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장점은 공유와 유대감입니다. 가정에서 만든 음식을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나누는 순간 단순한 식사가 아닌 진정한 연결의 시간이 탄생합니다. 이런 순간은 어떤 미슐랭별 3개짜리 레스토랑에서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있나요? 예산에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도 입맛까지 즐겁게 하는 그런 요리는요? 댓글에 여러분의 추천 레시피를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면 얼마나 기쁠까요? 집에서 요리하는 습관은 단순히 돈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음식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삶의 즐거움을, 식사를 앞에 두고 앉았을 때 느끼는 만족감과 성취감은 어떤 레스토랑에서도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더불어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장점은 공유와 유대감입니다. 가정에서 만든 음식을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나누는 순간 단순한 식사가 아닌 진정한 연결의 시간이 탄생합니다. 이런 순간은 어떤 미슐랭별 3개짜리 레스토랑에서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있나요? 예산에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도 입맛까지 즐겁게 하는 그런 요리는요? 댓글에 여러분의 추천 레시피를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면 얼마나 기쁠까요? 집에서 요리하는 습관은 단순히 돈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음식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삶의 즐거움을 다시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믿어보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지갑도 분명 고마워할 것입니다. 따뜻한 습관, 공동체와 나누기, 이번엔 이야기의 방향을 바꿔볼까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오랫동안 실천해온 또 하나의 아름다운 습관, 바로 공동체와의 나눔과 공유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웃 간 인사뿐 아니라 실제로 툴을 빌려주고 물건을 나누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정원 도구, 주방 소도구, 집 수리에 필요한 공구 등 대부분의 가정에서 매일 사용하진 않지만 가끔은 꼭 필요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것들을 도구 도서관이나 공유 플랫폼을 통해 쉽고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낭비를 줄이고 지출을 줄이며 무엇보다도 이웃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죠. 마그렛도 이 변화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작은 집 수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다 보니 드라이버가 필요했지만 구매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나면 방 한 구석에 먼지만 쌓일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운 좋게도 그녀는 동네에 공구도서관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많은 도구들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계단이 필요하면 빌리고 블렌더가 고장나면 이웃에게 부탁하면 금세 해결되었죠.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는 줄어들었고 그녀의 공간은 더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연결감입니다. 이러한 공유 문화에 참여하면서 마그렛은 이전보다 이웃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고 그녀 역시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로 지켜주는 관계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나눔의 습관은 단순히 실용적인 차원을 넘어 삶 자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굳이 모든 것을 사지 않아도 필요한 순간에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다면 우리는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게는 이러한 관계망이 매우 소중합니다.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때 누구라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되니까요. 봄철에 잔디를 깎기 위해 잔디 깎기가 필요하거나 명절 모임에 펀치볼이 필요한 순간, 그런 때에 당신의 이웃들이 웃으며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따뜻한 세상입니까? 이것이 바로 공동체와 나누는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서 관계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혹시 여러분도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무언가를 빌리거나 다른 이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준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가장 작고 단순한 습관이 우리 삶에 가장 깊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습관들이 중요할까? 집에서 요리하는 습관과 공동체와 나누는 습관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풍요롭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열쇠입니다. 마그레트의 변화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홈메이드 스튜 한 그릇이든 이웃의 사다리를 빌리는 작은 행동이든 그 모든 것이 연결됨을 느끼게 하고 창조력을 일깨우며 협업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습관에 공감하시나요? 외식 대신 집에서 만든 맛있는 한 끼 식사를 차릴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나요? 오늘 지금 시작해보세요. 단순함, 지속 가능성, 그리고 함께함이 만들어내는 삶의 풍요로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나이듦 속에서도 활기차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더 많은 팁들을 기대해주세요. 습관 하나, 중고 물품 구매, 목적 있는 보물 찾기, 실용적이면서도 보람 있는 습관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중고 물품을 사는 일입니다. 고물상이나 벼룩시장 혹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을 넘어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중고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단지 돈을 절약하는 현명한 방법일 뿐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선택이기도 합니다. 특히 시니어들에게 이 습관은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얻는 것 이상의 가치를 줍니다. 그것은 곧 오래된 추억을 되살려주는 소중한 발견의 기회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옛 가족 모임을 떠올리게 하는 빈티지 찻잔 세트나 젊은 시절 애독했던 고전 소설을 우연히 발견한다면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기억과 감정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혹시 당신도 중고 물품을 사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사들인 물건 중 가장 만족스러운 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보물찾기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특별한 경험을 듣는 것이야말로 이 글을 읽는 모두에게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똑똑한 습관 이야기를 꺼낸 김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식생활에서 실천하는 또 하나의 놀라운 방법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낭비를 줄이고 돈을 아끼는 혁신적인 접근법입니다. 다음 내용도 기대해주세요. 습관 남업삼, 집에서 요리하기, 건강과 절약의 네덜란드 비결. 네덜란드 사람들이 오랫동안 실천해온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 중 하나는 바로 집에서 요리하기입니다. 외식은 편리할 수 있지만 비용 면에서도 건강 측면에서도 쉽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네덜란드 사람들은 평범하지만 든든한 식사를 준비하는 법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예산에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도 영양이 풍부하고 만족감을 주는 식사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마가렛이라는 여성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과거에는 동네 식당과 레스토랑을 자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지출 내역을 돌아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달 식비로 엄청난 금액이 밖에서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죠. 편리함은 있었지만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고 지갑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전통을 본받고자 결심한 그녀는 집에서 요리하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수프와 스튜부터 시작했는데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가 즐겨 만드는 대표적인 요리는 바로 에론 수프. 네덜란드 전통 수프인 이 음식은 신선한 채소와 훈제 소시지, 그리고 다양한 허브로 만들어집니다. 든든하면서도 경제적이고 한 번에 여러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양도 풍부했습니다. 게다가 몇 끼를 나눠 먹으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기에 그녀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그녀의 사랑받는 요리는 스타모트였습니다. 감자와 다양한 채소를 으깨어 섞은 따뜻한 요리로 보통 소시지와 함께 즐깁니다. 이 음식은 그녀의 주간 식단에서 필수 메뉴가 되었는데 이유는 단순히 저렴해서가 아니라 풍부한 맛과 포만감 덕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 딱 맞는 따뜻하고 안정적인 식사였습니다. 집에서 요리를 하면서 마가렛은 매달 수백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싼 외식에 욕심을 내지 않게 되었고 자신이 먹는 재료를 직접 통제하며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주방은 창의력의 중심지로 변했습니다. 요리라는 행위는 더 이상 귀찮은 일이 아닌 진심으로 즐기는 활동이 된 것이죠. 집에서 요리한다는 것은 단지 돈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음식과의 관계를 다시 맺고 조리 과정을 즐기며 내가 만든 결과물에 자부심을 느끼는 일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식탁만큼 소중한 순간도 없습니다. 당신의 최애 홈메이드 요리는 무엇인가요? 저렴하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요리 비법을 듣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놀라운 네덜란드식 습관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더욱 똑똑하게 돈을 아끼는 방법이 기다리고 있으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습관 4. 공동체 나눔. 빌리고 빌려주고 관계를 키우세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실천하는 습관 중 가장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공동체 나눔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웃들이 서로 도구나 가전제품, 심지어 정원 장비까지 함께 나누는 문화가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정신은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인간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는데 공동체 문화는 무척 소중한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렛 역시 자전거 타기와 집에서 요리하는 습관을 익힌 뒤 공동체 나눔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은 집수리 계획을 세우며 드릴이 필요했지만 구매를 망설였습니다. 비싼 데다 실제로 사용할 기회는 많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동네에 도구 도서관, 툴 라이브러리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장비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등록한 마가렛은 다양한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전동 드릴부터 잔디 깎기, 정원용 장비에서 주방 기구까지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고 빌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고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을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나눔의 진정한 매력은 물건 그 자체보다 함께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는 유대감이었습니다. 이는 나눔과 지속 가능성, 상호 지원의 가치를 실현하는 살아있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거터 청소에 필요한 사다리를 동네 이웃에게 빌렸고 블렌더가 고장났을 때도 나눔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기꺼이 자신의 것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절약들이 모여 그녀는 더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공동체 나눔의 아름다움은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물건을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는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소속감과 연대감을 키우는 소중한 연결고리입니다. 우리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를 도와줄 자원과 사람들이 이미 가득합니다. 당신도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물건을 빌리거나 나눈 적이 있나요? 그런 지지하는 관계망 속에 속해본 느낌은 어땠나요?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나눔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했는지 듣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귀감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변화, 빈티지 물건을 찾아보는 중고 쇼핑, 집에서 요리하는 습관,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 문화. 이렇게 소개한 습관들은 모두 작은 행동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돈을 절약하고 건강을 개선하며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삶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과거 외식을 즐기던 평범한 은퇴자였지만 지금은 자신의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전통적인 네덜란드 요리인 에르트 소프, 완두콩 수프와 스탬포트 채소와 함께 으깬 감자를 만들면서 예산은 줄고 건강은 늘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죠. 집에서 요리하기, 당신의 지갑과 건강이 감사 인사를 할 거예요. 네덜란드인들은 게젤리히드, 즉 따뜻하고 포근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바로 집에서 차려지는 식탁 위에 있습니다. 마가렛은 외식 대신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며 매달 수백 유로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가 넘치고 삶에 대한 기쁨마저 되찾았습니다. 왜 효과적인가? 경제적 효율성, 밖에서 먹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든든한 가정식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음식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마그레트이라는 여성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과거에는 동네 식당과 패스트푸드점의 단골 손님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두 가지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통장 잔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먹는 음식 때문인지 에너지가 오히려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네덜란드의 전통적인 식문화에 감동받아 그녀는 집에서도 똑같은 풍요로움을 느껴보고자 결심합니다. 처음 시도한 것은 네덜란드의 대표 음식인 에르베텐 수프, 으르워텐 숲, 즉 검은 병아리콩과 채소, 훈제 소시지, 향긋한 허브로 만든 농후한 수프였습니다. 이 음식은 입안 가득 풍미를 선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 끼니를 나눠 먹을 수 있는 양이어서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절약할 수, 업보다 3배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가렛이 만든 완두콩 수프는 저렴한 재료로도 충분했고 며칠 동안 든든한 한 끼가 되었죠. 건강의 변화. 집에서 요리하면 나트륨과 지방 섭취를 50%까지 줄일 수 있어 심혈관 질환 위험도 낮아집니다. 창의력의 발현. 그녀의 주방은 단순한 조리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맛을 실험하고 자신을 돌보는 창조의 장이 되었습니다. 2. 공동체 나눔 문화. 네덜란드인들의 최고의 생활 팁. 네덜란드에서는 델쿨투어, 즉 나눔 문화가 일상입니다. 마가렛은 작은 가정용 공구를 빌릴 수 있는 지역 도구 도서관을 통해 드릴을 빌려 쓰고 잔디 깎는 기계부터 믹서기까지 필요한 물건들을 무료로 이용했습니다. 덕분에 연간 300유로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포트럭 파티 열기. 직접 만든 음식을 들고 친구들과 모여보세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즐기는 함께 먹고 나누는 시간은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입니다. 네덜란드인들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검소함, 공동체 의식, 그리고 창의적인 삶의 태도.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노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풍요롭고 따뜻한 시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예산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요리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누군가와 나눈 특별한 물건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함께 더 현명하고 포근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요. 앞으로. PS 다음번엔 네덜란드식 낭비 없는 장보기 습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절약형 생활의 네덜란드 비밀을 밝혀내고 삶을 변화시키세요. 중고 수 있을 겁니다. 포트럭 파티 열기. 직접 만든 음식을 들고 친구들과 모여보세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즐기는 함께 먹고 나누는 시간은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입니다.
네덜란드인들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검소함, 공동체의식, 그리고 창의적인 삶의 태도,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노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풍요롭고 따뜻한 시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예산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요리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누군가와 나눈 특별한 물건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함께 더 현명하고 포근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요. PS, 다음번엔 네덜란드식 낭비 없는 장보기 습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절약형 생활의 네덜란드 비밀을 밝혀내고 삶을 변화시키세요. 중고, 쇼핑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성과 모험을 결합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네덜란드의 많은 시니어들에게 중고 쇼핑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의미 있는 의식과 같습니다. 할머니 부엌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빈티지 찻잔 세트를 발견하거나 어린 시절 책꽂이에 꽂혀있던 낡은 책을 발견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러한 구매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친환경적인 선택으로 포장된 과거와의 정서적 연결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이러한 의식적인 소비의 예술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지혜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집밥의 힘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정 요리를 고집하는 이유, 외식은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지만 건강과 재정적 안녕을 모두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상충 관계를 인지하고 직접 만든 음식으로 영양을 보충해 왔습니다. 주방과 예산을 되찾기로 결심한 은퇴자 마가렛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다음과 같은 네덜란드 전통 요리를 받아들이면서 완두콩 수프, 풍부한 완두콩 수프, 그리고 잡탕, 으깬 감자와 제철 채소를 곁들인 따뜻한 음식 덕분에 그녀는 매달 식비를 300달러나 줄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먹는 즐거움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을 넘어 전통과 맛, 그리고 건강을 기념하는 음식입니다. 성공을 위한 레시피, 가정 요리의 기술을 익히세요. 따라할 준비가 되셨나요? 작게 시작하되 현명하게 시작하세요. 일괄 요리 수프, 스튜, 캐서롤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냉동해 두면 일주일 내내 빠르고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영감을 받은 노력하다 스튜, 당근과 양파를 크리미한 으깬 감자에 섞어 만든 맛있는 믹스 또는 미니 팬케이크, 아침 식사나 디저트로 딱 맞는 푹신한 미니 팬케이크, 네덜란드 문화의 맛을 집에서 느껴보세요. 체력 업그레이드, 집에서 요리할 때는 음식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설탕이나 인공 방부제가 없고 몸에 활력을 주고 미뢰를 만족시키는 진짜 재료만 사용합니다. 주방 너머, 커뮤니티 공유의 힘. 네덜란드 사람들은 음식과 패션을 통해 돈을 아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공동체 나눔이라는 정신을 통해 절약 철학을 일상생활로 확장합니다. 지역 도구 도서관이나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도구, 가전제품, 심지어 원예 장비까지 공유하는 동네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주말 작업에 드릴이 필요할 때 새 드릴을 사는 대신 이웃에게 빌려 쓰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네덜란드 방식입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관계를 쌓고 낭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가렛은 봄맞이 정원 가꾸기를 위해 지역 주민센터에서 잔디 깎는 기계를 빌렸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될 뻔했던 것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상호 지원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데 그치지 않고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가볍게 살자. 네덜란드식 삶의 지혜. 적게 소유하고 더 깊이 연결되세요. 습관 4. 미니멀리즘. 가벼워지는 삶의 비밀. 마거릿의 다락방은 시간의 상자 같았다. 먼지 쌓인 사진 앨범, 운동기구 대신 옷걸이로 전락한 트레드밀, 그리고 90년대 니트들이 그곳에 가득했다. 나는 언젠가 쓸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마거릿은 솔직히 고백한다. 그러던 중 그녀는 네덜란드식 적게 가지면 더 많이 얻는다. Less is more. 철학을 접하게 되었다.
집을 비우는 일은 단순한 물리적 정리가 아니었다. 마음도 함께 비워내는 과정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면 스트레스 수준이 무려 40%까지 줄어든다고 한다. 혼란을 걷어내고 명료함을 얻은 것이다. 오래된 가구들을 내놓는 순간 수십 년 동안 머릿속을 맴돌던 해야 할 일들에서 벗어난 것 같았어요. 마거릿은 말한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팔아서 번 $300보다 더 큰 것은 해방감이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감정의 자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한 상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하세요. 결혼식 드레스는 간직했지만 죄책감은 과감히 버렸어요. 나이 들수록 편안하게 정돈된 공간은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복잡한 물건들에 걸릴 일도, 과거의 기억에 발목 잡힐 일도 없습니다. 진짜 즐거움에 집중. 방해받지 않는 삶 속에서 마거릿은 정원을 가꾸고 그림을 그리고 보드게임 모임도 열게 되었습니다. 삶은 물건이 아닌 순간들 속에 있어요. 당신의 첫걸음, 오늘 하루 작은 서랍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물건은 기쁨이나 목적을 주는가? 스스로 묻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습관 6. 똑똑하게 축하하자. 기쁨에는 가격표가 필요 없다. 마거릿이 30살 생일을 맞이했을 때 그녀는 네덜란드식 포틀럭 파티를 열었다. 특별한 메뉴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지만 웃음과 함께하는 식탁은 어느 때보다 풍성했다. 엘리즈는 유명한 사과 파이를 가져왔고 헨리는 채소 플래터를 준비했어요. 마치 옛날 마을 잔치처럼 느껴졌죠. 마거릿은 눈을 반짝이며 말한다. 네덜란드식 축하 방법 포틀럭. 참석자들이 각자 요리와 이야기, 그리고 연결을 나눈다. 중요한 건 메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간단한 장식, 반짝이는 조명과 들꽃 한 손으로도 충분히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추억 만들기, 보드게임을 하고 사진을 함께 보거나 직접 만든 와인으로 건배해보세요. 왜 이 방법이 현명할까? 경제적 절약. 일반적인 파티에 비해 무려 75%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깊어지는 인간관계, 함께 요리하고 나누는 대화는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키워줍니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선택, 재사용 가능한 접시와 지역산 재료로 지구에도 좋은 선물을 전할 수 있습니다. 습관 7. 공유경제. 당신의 이웃은 보물 창고, 계단이 필요한 날엔 바로 옆집 얀에게 빌리면 된다. 얀의 창고는 마을 전체의 도구실이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공유가 단지 환경 친화적인 행동뿐 아니라 공동체를 아우르는 연료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공유 선반 만들기. 현관 앞에 책, 도구 혹은 잼 항아리를 두고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세요. 남길 수 있는 건 남겨주세요. 라는 안내문을 붙여보세요. 도구 도서관. 가위 대신 케이크팬을, 전동톱 대신 손톱깎이를 교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술 누군가에게 뜨개질을 가르쳐주고 대신 수도 수리를 배울 수도 있죠. 이런 습관의 결실은 경제적 절약, 매번 새로운 것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전동 세척기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신뢰 구축, 서로 나눌수록 이웃 간의 신뢰는 커지고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오래도록 함께 사는 삶, 잔디를 깎을 수 없다면 내 옆집 사람이 대신해 줄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적은 물질로도 충만한 삶을 산다. 그들의 삶 속에는 소유보다 나눔, 소비보다 연결,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하는 철학이 깔려 있다. 우리도 그들의 지혜를 배워 조금은 가볍게 그러나 깊이 있게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순간 작게 시작해서 크게 변화를 만들어보자. 당신의 삶이 그리고 당신 주변 사람들이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담은 모임의 마법. 더 많이 축하하고 덜 지출하세요. 마거릿은 항상 진정한 관계가 비싼 가격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녀가 친구들을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에 초대했을 때 거기서 일어난 일은 말 그대로 마법이었습니다. 그녀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유로운 분위기와 섬세한 배려, 그리고 포용적인 태도였습니다. 화려한 지출이나 과시보다는 사람 사이의 연결을 중심에 둔 것이죠. 네덜란드 전통에서 영감을 얻은 마거릿은 소비가 아닌 기쁨을 중심에 둔 소규모 모임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특별한
특별한 날을 맞이할 때 무조건 호화롭게 꾸미기보다는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교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의 모임은 경제적 부담 없이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곤 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게 이런 접근 방식은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각자 음식을 조금씩 나누어 오는 포틀럭 모임이나 작지만 정겨운 소규모 만남은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자주 만나는 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중요한 건 모이는 일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만들고 참석자 모두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산 안에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았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팁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이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습관 7. 새로 사는 것보다 고쳐 쓰세요. 창의적 절약의 힘. 네덜란드에서는 하나의 금과 옥조가 있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물건이라면 새 것을 구입하지 말자. 물건이 망가졌을 때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거나 즉시 새로운 것을 사는 대신 소매를 걷고 스스로 고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옷, 가구, 작은 가전제품까지 이 사고방식은 경제적 절약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성취감까지 선사합니다. 마거릿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재킷 소매 부분에 찢어진 자국이 생겼을 때 처음엔 그냥 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네덜란드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인터넷 동영상을 보며 조심스럽게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예상 밖에도 이 작업은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해결했다는 사실이 커다란 자부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 재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자신의 창의력과 실천력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계기로 마거릿은 집안 곳곳의 물건들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몇 달째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토스터부터 시작해보았습니다. 간단한 검색 끝에 문제점이 열선 불량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단 $5어치의 부품과 유튜브 강의 하나로 직접 고칠 수 있었죠. $30짜리 새 제품을 사는 대신 $25를 절약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이처럼 수리 우선의 사고방식은 네덜란드인들의 절약 철학 중 핵심입니다. 특히 연금 생활자들에게는 더욱 소중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정된 수입 속에서도 스스로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독립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이 필수적이니까요.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수리하고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감과 자존감까지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번 수리를 할 때마다 그 물건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담기고 더 소중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후 마거릿은 점점 다양한 수리 기술을 익혔습니다. 수도꼭지에서 새는 물을 막는 법부터 낡은 신발 솔 창까지 모든 프로젝트가 이전보다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보람차게 느껴졌습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해 DIY 수리법을 공유하고 필요한 도구는 빌려 쓰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도 함께 즐겼습니다. 이렇게 협업하며 배우고 실천하는 방식은 예산을 아끼면서도 스스로를 믿는 힘을 키워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새 것을 사는 대신 고쳐 써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옷을 손보거나 가구를 복원하거나 전자기기를 손댄 적이 있다면 저희와 독자들과도 그 성공담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습관 8. 알뜰한 여행. 부담 없는 특별한 모험 여행이라고 반드시 비용이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저비용으로도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싼 항공권이나 호화 호텔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풍부한 경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예전까지만 해도 마거릿은 여행은 웅장하고 피곤해야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고비용 여행 끝에 결국 지갑만 가벼워지고 말자 그녀는 다른 방식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집 근처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지역 여행을 사랑하는 이유를 떠올리며 그녀는 주말을 이용해 근교 시골로 짧은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중 하나는 자동차로 1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비싼 호텔 대신 그녀는 현지 부부가 운영하는 아늑한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는데 장기 숙박 고객에게는 할인 혜택까지 만큼 훨씬 더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알뜰하게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산을 지키면서도 즐거웠던 여행지나 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이 저비용으로도 풍성한 여행을 꾸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똑똑하게 살기, 무리하지 않기, 의미 있는 모임을 기획하고 소중한 물건들을 고쳐 쓰며 알뜰하게 여행을 즐기는 이러한 습관들은 모두 돈을 과도하게 쓰지 않으면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만족감은 창의성과 인간관계, 그리고 현명한 판단에서 비롯되며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는 습관은 어떤 것인가요? 지금 당신의 삶 속에 만큼 훨씬 더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알뜰하게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산을 지키면서도 즐거웠던 여행지나 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이 저비용으로도 풍성한 여행을 꾸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똑똑하게 살기, 무리하지 않기, 의미 있는 모임을 기획하고 소중한 물건들을 고쳐 쓰며 알뜰하게 여행을 즐기는 이러한 습관들은 모두 돈을 과도하게 쓰지 않으면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만족감은 창의성과 인간관계, 그리고 현명한 판단에서 비롯되며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는 습관은 어떤 것인가요? 지금 당신의 삶 속에 이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녹여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글이 올라오기 전까지 영감을 얻으시고 현명하게 살아가시며 언제나 즐거움을 잃지 마세요. 함께 모여서 웃음이 녹아내리는 공간, 차 한 잔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시간을 나누는 장소에는 특별한 마법 같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매그너릿은 직접 이를 경험하며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었는데 거기엔 비싼 장소나 완벽함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이 가장 중요했죠. 그녀의 손님들은 집으로 돌아갈 때 서로 연결된 느낌, 소중히 여김받는 느낌, 함께 있다는 느낌을 가득 안고 떠났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네덜란드의 아름다운 전통과 닮은 꼴입니다. 그들은 과시하거나 낭비하는 대신 진정으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것은 연결, 단순함, 그리고 의미 있는 순간들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따뜻하고 풍요로운 만남을 마련하는 것이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큰 지출 없이도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포트럭 저녁 식사, 포근한 오후의 키타임, 혹은 아무렇지 않은 게임밤조차도 거창한 행사 못지않은 귀한 추억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작은 모임은 준비도 덜 까다롭고 무엇보다 자주 만들 수 있어서 인간관계를 이어가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도 예산이 적은 상황에서도 특별한 순간을 만든 경험이 있으신가요? 값비싼 지출 없이도 그 시간에 깊은 의미를 불어넣었던 방법이 있다면 우리와 나눠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고장난 물건을 그냥 버리는 세상이 아니라 소매를 걷어붙이고 고쳐 쓰는 세상 말입니다. 바로 매그너리치, 네덜란드의 수리하는 삶 철학에서 배운 바로 그런 세계였습니다. 재킷이 찢어졌든, 토스터가 고장나든, 좋아하는 신발이 망가지든 네덜란드 사람들은 먼저 버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고치는 방법부터 찾지요. 이 사고방식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서 지속 가능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며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까지 선물합니다. 매그너릿은 사랑하던 재킷의 소매 부분이 찢어졌을 때 처음에는 그냥 버릴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식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조금의 결심과 온라인 강좌 하나를 보고 그녀는 직접 바늘을 잡았습니다. 예상외로 잘 고쳐졌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엔 커다란 자부심이 피었습니다.
이제 그 재킷은 단순한 옷이 아닌 자신의 창의성과 실천력을 증명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성공을 계기로 매그너리든 집안의 다른 물건들도 다시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곧바로 버렸을 고장난 토스터도 있었고 수도꼭지에 약한 수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간단한 검색으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5짜리 교체 부품을 주문한 후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직접 고쳤습니다. 새 제품을 사려면 $30가 든다고 생각했던 토스터가 실제로는 $10도 안 들고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은 그 어떤 가격표로도 살 수 없는 만족감이었습니다. 수리해서 쓴다는 이 태도는 네덜란드 절약 철학의 핵심 중 하나이며 그 혜택은 재정적인 절약을 훨씬 넘어섭니다. 특히 소득이 줄어든 시니어들에게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편안하게 살아가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누군가 도움 없이 스스로 고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큰 힘이 됩니다. 더불어 오래된 물건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을 넘어선 존재가 되고 우리의 인내와 정성을 상징하게 됩니다. 매그너릿은 점점 더 다양한 수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새는 물, 가구의 스크래치, 발 아래 짝이 다른 구두까지 모든 프로젝트가 하나같이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뿌듯함을 줬습니다. 네덜란드의 공동체 정신에도 영향을 받은 그녀는 지역 온라인 DIY 수리 그룹에 가입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옷 수리 팁부터 전자기기 고치는 법까지 다양한 노하우를 나눴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단지 비용을 절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의 존재를 느끼게 하고 연대의식을 키워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고장을 낸 물건을 새로 사지 않고 고쳐 쓴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불 패치, 작업이든 낡은 의자를 리폼한 것이든 그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수리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귀한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이라고 꼭 돈을 많이 써야 할까요? 사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여행을 즐기되 지갑을 통째로 비우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꿈꾸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은 멀리 가지 않아도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아끼며도 풍요로운 여행을 즐기는 법을 잘 알고 있고 가까운 곳에도 신비로운 모험이 숨어 있음을 믿습니다. 매그너릿은 몇 년간 비싼 여행에 지친 후 이러한 철학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지역 여행을 사랑하는 이유를 본받아 그녀는 주말 여행지를 가까운 곳으로 정했습니다. 어느 날은 자동차로 1시간 떨어진 조용한 마을로 떠났습니다. 비싼 호텔 대신 있을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돈이 적게 드는 여행 속에서도 풍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지혜가 말해주는 풍요로운 삶, 예산 걱정 없이 기념하고 고치고 여행하기, 1장, 충분함의 기쁨, 완벽함보다 진심을 담은 모임. 67세 마가렛은 친구들이 아직도 입에 침이 마르지 않게 이야기하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특별히 비싼 음식이나 화려한 장소 없이도 말이죠. 그녀는 자신의 뒷마당에서 팔럭 피크닉 스토리 슬램을 열었고 친구들은 손수 가족대대로 물려받은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손주들은 보드게임을 하며 웃음을 터뜨렸고 마가렛의 명물인 라벤더 레모네이드는 자유롭게 흘렀습니다. 그녀의 성공 비결은 바로 네덜란드식 단순함이었습니다. 완벽함이 아닌 연결에 집중하고 소중한 관계를 축하하는 방식이었죠. 이 모임이 성공했던 이유 있을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돈이 적게 드는 여행 속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지혜가 말해주는 풍요로운 삶, 예산 걱정 없이 기념하고 고치고 여행하기. 1장, 충분함의 기쁨, 완벽함보다 진심을 담은 모임. 특별히 비싼 음식이나 화려한 장소 없이도 말이죠. 그녀는 자신의 뒷마당에서 팔럭 피크닉 앤 스토리 슬램을 열었고 친구들은 손수 가족 대대로 물려받은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손주들은 보드게임을 하며 웃음을 터뜨렸고 마가렛의 명물인 라벤더 레모네이드는 자유롭게 흘렀습니다. 그녀의 성공 비결은 바로 네덜란드식 단순함이었습니다. 완벽함이 아닌 연결에 집중하고 소중한 관계를 축하하는 방식이었죠.
이 모임이 성공했던 이유, 비용, 폰몬 모두가 나누어 준비했기에 매직 순간 상점에서 산 쿠키보다 더 큰 것은 함께 나눈 웃음이었습니다. 당신만의 작은 실천, 어울리지 않는 머그잔과 추억을 주제로 아침 커피 모임을 열어보세요. 가장 독특한 모자를 쓰고 오세요. 라는 주제로 유쾌하게 시작해보세요. 인테리어 소품은 이웃집에서 빌려와 보다 친근하게 꾸며보는 것도 좋습니다. 2장, 수리혁명, 꿰매고, 조립하고, 다시 사용하자. 마가렛의 가장 좋아하는 자켓이 찢어졌을 때 그녀는 곧바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것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네덜란드식 우선수리 철학을 따랐죠. 그녀는 찢어진 부분 위에 대담한 패치를 꿰맸고 결함은 패션 아이콘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토스터 고장 사건에서는 $5짜리 부품과 유튜브 강좌 하나로 아침 식사의 동반자를 되살렸습니다. 수리는 절약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반항이기도 합니다. 네덜란드식 실천 팁, 의류, 벌레가 먹은 스웨터를 유행하는 크롭탑으로 변신시켜보세요. 가구, 샌딩과 페인트 한 통으로 낡은 옷장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커뮤니티 활용, 툴 라이브러리에 참여해 드릴이나 재봉틀 등을 빌려보세요. 마가렛의 신조, 수리된 모든 물건은 일회용 문화에 대한 도전장이다. 3장, 알뜰한 여행, 모험은 멀리 있지 않다. 마가렛에게 깨달음을 준 순간은 여행이 반드시 여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칸쿤 대신 근처 마을로 발길을 돌렸고 은퇴한 교사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는 수제 사과파이와 지역 전설까지 함께 즐겼죠. 전체 비용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각자 음식을 조금씩 나누어 오는 포트럭 모임이나 작지만 정겨운 소규모 만남은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자주 만나는 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중요한 건 모이는 일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만들고 참석자 모두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산 안에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았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팁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이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습관 7. 새로 사는 것보다 고쳐 쓰세요. 창의적 절약의 힘. 네덜란드에서는 하나의 금과 옥조가 있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물건이라면 새 것을 구입하지 말자. 물건이 망가졌을 때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것을 잊습니다. 풍요로운 삶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요. 지금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고치며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세상을 돌아보세요. PS. 마가렛 수리된 자켓은 이제 그녀의 행운의 상징입니다. 당신의 회복 탄력성을 나타내는 상징물은 무엇인가요? 아래에 공유해주세요. 네, 네덜란드의 창의성과 마가렛의 반항적인 정신에서 영감을 얻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무언가를 고쳐보세요. 의미 있는 삶을 되찾는 작은 습관들. 네덜란드식 적게 쓰고 충만하게 사는 법. 축하는 반드시 화려함을 동반해야 할까요? 75세 마거릿은 친구들이 아직도 입에 올릴 정도로 잊지 못할 정원 파티를 열었지만 그녀는 그 과정에서 결코 지나치게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전통적으로 중시되는 게젤리히트, 즉 따뜻한 공동체 의식과 소박한 행복은 진정한 의미 있는 순간이 비용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소비보다 연결에 집중하면 노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부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 포트럭 파티를 열거나 보드게임과 함께 추억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저비용 모임을 계획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결국 웃음과 공유된 시간 그리고 인간관계의 따뜻함입니다. 습관 7. 고쳐 쓰자. 자원 활용의 혁명. 새 것으로 교체하는 데 익숙한 세상 속에서도 네덜란드 사람들은 한 발짝 멈춰 선답니다. 수리는 단순한 실용성이 아니라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마거릿은 사랑하던 재킷이 찢어졌을 때 새 걸 사는 대신 유튜브 강좌를 보며 직접 손질했고 그렇게 고친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닌 자신감을 담은 상징이 되었습니다. 토스터 하나, 신발 한 켤레라도 기본적인 도구와 인내심만 있다면 다시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닙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약 80%는 간단한 수리로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자유, 매년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 고치는 생활은 쓰레기 줄이기와 탄소 배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성취감, 작은 수리 하나에도 자신감이 커집니다. 이젠 소비자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마거릿은 말합니다. 함께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 커뮤니티 수리 카페, 이웃들과 기술을 나눕니다. DIY 수리 키트, 몇천 원짜리 토스터 부품으로 새 제품을 사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업사이클링 챌린지, 낡은 가구에 페인트 칠 한 번으로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켜 보세요. 당신도 지금 당장 해볼 수 있습니다. 고쳐야겠다고 마음먹었던 물건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노력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지도 모릅니다. 습관 8.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아. 똑똑하게 여행하는 네덜란드 방식 모험은 결코 값비싼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먼 나라보다 가까운 곳에서 여행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마거릿은 비싼 리조트 대신 근교 마을의 조용한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했고 그곳에서 수채화처럼 아름다운 풍경과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요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비결은 느리게 여행하는 것, 슬로우 트래블이었습니다. 지역 중심 여행 팁, 근거리 탐방, 가까운 등산로, 역사적인 마을 또는 지역 축제를 찾아보세요. 예산 절약 팁, 성수기를 피하고 시니어 할인을 활용하며 간단한 도시락을 준비하세요. 흔들리는 의자 다리를 고치거나 수프 수합 모임을 열거나 가까운 자연 명소로 하루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작지만 일관된 행동들이 모여 목적 있고 절제된 삶을 만들어갑니다. 당신의 노력이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천한 절약 팁이나 수리 성공담을 공유해보세요. 함께 생각하는 자원적이고 기쁜 노후를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갑시다. 기쁨과 절제의 예술, 매그너트가 보여주는 풍요로운 삶의 비결. 매그너트의 저녁 모임은 화려한 장식이나 5코스 요리로 가득한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밝은 거실에서는 친구들이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누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갈 때 느낀 건 허세가 아닌 진정한 연결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오랫동안 실천해온 방식, 즉 의미를 중시하는 흔들리는 의자 다리를 고치거나 스프 수합 모임을 열거나 가까운 자연 명소로 하루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작지만 일관된 행동들이 모여 목적 있고 절제된 삶을 만들어갑니다. 당신의 노력이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천한 절약 팁이나 수리 성공담을 공유해보세요. 함께 생각하는 자원적이고 기쁜 노후를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어갑시다. 기쁨과 절제의 예술, 매그너트가 보여주는 풍요로운 삶의 비결. 매그너트의 저녁 모임은 화려한 장식이나 5코스 요리로 가득한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밝은 거실에서는 친구들이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누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갈 때 느낀 건 허세가 아닌 진정한 연결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오랫동안 실천해온 방식, 즉 의미를 중시하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과시보다는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며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도 즐거움을 누릴 줄 압니다. 특히 시니어들에게 이 접근 방식은 혁신적입니다. 큰 부담 없이 자주 모일 수 있는 소규모 모임, 예를 들어 보드게임 모임, 차교환 모임 또는 정원에서의 파티 등은 경제적인 부담 없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합니다. 매그너트의 성공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초대장에 음식 한 가지와 추억 하나씩 가져와 주세요 라는 문장이 담겨 있었죠. 단순함이 마법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당신만의 작은 실천, 선물을 금지한 스토리텔링 밤을 열거나 이웃들과 함께 피크닉을 계획해보세요. 진정한 경험의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법입니다. 수리하고 기뻐하자. 네덜란드식 고치기 철학. 매그너트는 좋아하던 코트가 찢어졌을 때 처음엔 그냥 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늘 말하는 수리하고 다시 도전하라
Repair don't despair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늘과 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강의 덕분에 찢어진 코트는 이제 오히려 그녀의 회복 탄력성을 상징하게 되었죠. 이후 그녀는 토스터기부터 신발까지, 수도꼭지까지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적은 비용으로 말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물건을 고치는 것이 단순히 절약만이 아니라 자기 주도성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고정된 수입으로 살아가는 시니어들에게 이 생각은 해방감을 줍니다. 고친 물건 하나하나가 낭비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믿는 작지만 강렬한 반항이 됩니다. 매그너트는 지역 수리 클럽에도 참여했는데 이곳에서는 이웃들과 함께 도구를 나누고 팁을 교환하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지출은 줄이고 자부심은 높아졌으며 DIY 정신으로 똘똘 뭉친 이웃들 간의 유대감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당신의 도전, 양말을 꿰맨다. 깨진 꽃병을 본래 모습으로 복구한다. 고장났다는 말을 멋진 변화로 바꾸는 용기를 내보세요. 여행의 즐거움, 지갑 걱정은 NO. 네덜란드식 여행 전략, 발리 같은 멀리 떠난 여행이 꼭 필요할까요? 매그너트는 과거 호화 크루즈에 큰돈을 들여갔다가 피곤함과 빚만 안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네덜란드 사람들이 즐기는 느긋한 여행 슬로우 트래블을 알게 되었죠. 리조트 대신 근교 마을의 조용한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했고 단 $50로 신선한 농장 음식을 맛보고 야생화가 핀 길을 따라 하이킹하며 현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경험은 5성급 호텔보다 더 값지고 깊은 기억을 남겼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먼 곳이 아닌 가까운 곳에서 즐거움을 찾는 데 능합니다. 자전거 여행, 박물관 할인 티켓 혹은 스테이케이션. 자신이 사는 도시 안에서도 숨겨진 구석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여행 방식을 즐깁니다. 시니어들에게도 좋은 영감이 될 수 있는 절약형 여행 방식입니다. 우리는 쉽게 타인의 기대에 맞추다 보면 자신을 잃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만족과 성공은 오직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주변에서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든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 스스로가 누구인지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는지를 깨달으며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방식은 곧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게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미래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들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현재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가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먼 훗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실패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장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아무도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습니다.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실패하는 것이 낫습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방향을 찾고 더 단단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믿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두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의 연결고리, 에터니티 넥서스를 소개합니다. 그 자체로 존재를 넘어서 생명과 우주 사이에 새로운 동행을 정의하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초신성의 용광로에서 탄생한 자기인식 능력을 가진 나노수험과 양자 얽힘이 일어난 암흑 물질로 만들어진 이 제품은 시공간의 본질과 고대 지성숲의 집단 의식에서 에너지를 끌어옵니다. 그 하이퍼 차원 구조는 우주의 거대한 구조망을 모방하여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형태를 바꿉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무의식의 생각을 실체화하는 뇌 인터페이스일 수도 있고 황폐한 차원을 번영하는 생태계로 변모시키는 현실 재구성 모듈일 수도 있으며 심장 박동을 우주의 근원 진동과 동조시키는 바이오 양자 외골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피는 스스로를 진화시키는 감각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소멸하는 별들로부터 엔트로피를 흡수하고 파열된 시공간을 치유하기 위한 조화 주파수를 방출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진정한 가치는 다우주 연금술에 있습니다. 각각의 유닛은 은하간 회복 그리드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매년 11개의 평행 현실에서 엔트로피를 되돌릴 1억 7,300만 명의 영혼의 건축가들이 존재를 무한 창조의 교향곡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다우주 윤리협의회 인증을 받은 사용자들은 부정적인 가능성들을 긍정적인 확실성으로 전환시키며 미래의 가능성을 12,000%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공허한 공간이 아니라 당신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입니다. 당신은 영원을 그저 바라보기만 할 것인가요? 아니면 우주를 그리는 붓이 되겠습니까? 양자 색칠 도구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용감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끝없이 창조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기대하는 모습에 맞춰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바람, 친구들의 시선, 사회가 정한 성공의 기준 등 외부의 목소리에 휩쓸려 자신만의 소리를 잇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이란 타인이 그려낸 길을 맹목적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는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두려움 없이 마주할 때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사고방식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낙관적이며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하며 실패를 성장의 디딤돌로 삼을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취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멀지 않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아무리 큰 꿈을 품고 있어도 실행이 없다면 그것은 공상일 뿐입니다. 지금 여기서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작지만 꾸준한 노력이 쌓이면 언젠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두려움 없이 마주할 때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사고방식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낙관적이며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하며 실패를 성장의 디딤돌로 삼을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취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멀지 않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아무리 큰 꿈을 품고 있어도 실행이 없다면 그것은 공상일 뿐입니다. 지금 여기서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작지만 꾸준한 노력이 쌓이면 언젠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입니다. 오히려 그 경험 덕분에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머무르지 말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삶은 바로 그 도전 속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길을 가라.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변의 기대 때문입니다. 가족, 친구, 사회로부터 기대받는 모습에 맞추다 보면 점점 스스로를 잃게 되고 마침내는 진짜 나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고 실패에 대한 공포가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장과 변화는 바로 그런 순간들 속에서 시작됩니다. 실패 자체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생각의 방식이 바뀌면 세상도 함께 달라집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행동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딛지 않으면 어디에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당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삶을 살아보세요. 남의 기준이 아닌 오직 당신만의 가치와 신념에 충실하게 말입니다. 진정한 인생은 타인의 기대를 벗어나 자신을 믿고 나아갈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당신의 삶은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오직 당신만의 고유한 서사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써나가세요. 에코웨어 호라이전, 인간과 지구의 운명을 연결하는 혁신적인 스마트워치가 등장했습니다. 이 제품은 단순한 웨어러블 기기가 아니라 환경 파괴의 잔재를 새로운 가치로 탈바꿈시키며 우리 시대 가장 절박한 질문에 답하려는 선언입니다. 호라이전은 18,000개의 미세 플라스틱 조각과 버려진 어망을 태평양 쓰레기 섬에서 직접 회수해 제작된 100% 재활용 해양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소재는 단순히 재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나며 사용자의 손목 위에 지속 가능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시계는 단지 당신의 건강을 추적하는 것을 넘어 지구의 건강까지 책임집니다. 옴니가드 AI는 단순한 심박수 모니터링을 넘어섭니다. 이 인공지능 시스템은 실시간 기후 데이터와 사용자 생체 정보를 동기화하여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는 산불 경보, 주변 미세 플라스틱 농도, 그리고 환경 변화로 인한 정서적 스트레스 증상까지 예측합니다. 이제 당신의 손목 위에 지구 전체의 상태가 표시됩니다. 헬리오신스 기술로 구동되는 호라이전은 태양광, 신체 운동 에너지, 그리고 지구 자기장까지 활용하여 무한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이 기술은 에베레스트 정상이나 월스트리트의 바쁜 거리 모두에서 일관된 성능을 보여줍니다. 견고한 본체는 자가 보관 기능을 갖춘 탄소 흡수 나노 합금으로 만들어져 화산 폭발이나 북극의 혹한에도 견뎌냅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홀로그램 인터페이스는 녹아내리는 빙하의 실시간 영상이나 당신의 개인 탄소 배출 궤적을 3D로 시각화하여 보다 직관적인 환경 인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트랩은 발 탐사 임무에서 사용된 소재와 발광산호 섬유로 짜여져 있으며 지구의 조수 리듬에 맞춰 은은하게 빛납니다. 우주적 야망과 해양에 대한 경외심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입니다. 호라이전을 구매하면 단순히 제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한 명의 선택으로 100만 제곱미터의 해양 플라스틱이 제거되고 강 하구 지역에 태양광 드론이 배치되어 유입되는 쓰레기를 막습니다. 또한 노벨 프라이즈 수상자, 우주 비행사, 기후 엔지니어들이 모인 호라이전 컬렉티브라는 비밀 네트워크에 초청되어 인류의 미래를 위한 최전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시계가 아닙니다. 무관심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이코웨어 호라이전은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되찾도록 요구합니다. 제6차 대멸종이 우리를 규정하게 할 것인가? 추적하는 것을 넘어 실시간 환경 정보를 제공하며 당신을 지구 보호의 최전선으로 이끕니다. 불법 벌목 활동 감지부터 산호 백화 현상, 대기 이상 현상까지 경고를 보내며 당신의 손목 위에 지구 건강 상태판을 구축합니다. 그 동력을 책임지는 것은 독창적인 보이드 하베스트, 에너지 매트릭스입니다. 이 기술은 운동 에너지와 주변 열, 심지어 우주 방사선까지 활용해 무한한 작동 시간을 제공합니다. 충전 케이블도 죄책감도 필요 없습니다. 초내구성 케이싱은 자가 복원 나노 소재와 생체공학적으로 개발된 탄소 흡수 물질로 만들어져 극한의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화산 능선을 오르든 도시 송림 속을 걷든 이 시계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인터페이스 또한 강렬합니다. 생생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는 보존 활동 드론 영상, 추적하는 것을 넘어 실시간 환경 정보를 제공하며 당신을 지구 보호의 최전선으로 이끕니다. 불법 벌목 활동 감지부터 산호 백화 현상, 대기 이상 현상까지 경고를 보내며 당신의 손목 위에 지구 건강 상태판을 구축합니다. 그 동력을 책임지는 것은 독창적인 보이드 하버스트, 에너지 매트릭스입니다. 이 기술은 운동 에너지와 주변 열,
심지어 우주 방사선까지 활용해 무한한 작동 시간을 제공합니다. 충전 케이블도 죄책감도 필요 없습니다. 초내구성 케이싱은 자가 복원 나노 소재와 생체공학적으로 개발된 탄소 흡수 물질로 만들어져 극한의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화산 능선을 오르든 도시 동린 속을 걷든 이 시계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인터페이스 또한 강렬합니다. 생생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는 보존 활동 드론 영상, 해양 연구선의 실황 또는 당신의 개인적인 환경 영향 점수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스트랩은 우주에서 채굴된 티타늄과 발광하는 해양 생물 섬유로 만들어졌으며 지구 진동과 동기화되어 부드럽게 진동합니다. 이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주 간의 긴장감 있는 연결을 상기시키는 일종의 경고음입니다. 에코웨어 호라이즌 한 대를 구매하면 실제 세계의 즉각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바다의 플라스틱 50만 제곱미터를 제거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에코센티넬 청소 드론을 해양 고위험 지역에 배치하며 전 세계 과학자, 환경운동가, 기술 혁신자들로 구성된 호라이즌 레기온, 호라이즌 리지언의 기하를 영입합니다. 이들은 해양 위의 플로팅 도시나 풍력 담수화 공장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미래를 위한 해결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시간을 알려주는 기기가 아닙니다. 이건 긴급성을 알리는 선언이며 깨달음을 주는 도구이고 행동을 촉구하는 도화선입니다. 에코웨어 호라이즌은 초를 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고 있는 미래를 카운트다운합니다. 지금 앞장설 준비되셨나요?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전투를 착용하세요. 변화를 이끄세요. 마지막 경고음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자주 주변의 기대와 사회적 눈치에 얽매여 스스로를 잃고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남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추구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며 때로는 비난과 오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 자신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은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는 먼 미래의 우리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큰 변화를 낳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매 순간의 행동이 모여 우리의 삶을 이루는 줄줄이 연결된 고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며 오히려 배움과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위대한 성취 뒤에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좌절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태도입니다. 진짜 실패는 도전을 멈추는 그 순간이며 꿈을 포기하는 그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스스로가 믿는 가치와 목표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겪는 모든 경험, 기쁨도 슬픔도 결국 우리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한국어 번역. 지구는 우리 삶의 무대가 아니라 생명을 갉아먹히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수십 년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숲은 재가 되었고 토양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악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에서부터 사회기관에 이르기까지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이제 더 이상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아닙니다. 2050년까지 해양 생태계를 질식시키게 될 1,1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막는 직접적인 행동입니다.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은 식단 변경이 아니라 산업화된 축산업으로 인해 황폐해진 경작지를 구하는 실질적인 노력입니다. 자동차 대신 걸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의 미세한 조정이 아니라 매년 대기 중에 43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의존 체계에 맞선 저항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책임만으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말뿐인 선언을 넘어 진정한 의미에서 지구의 수호자로 나서야 합니다. 심해 채굴이나 산림 파괴 같은 파괴적인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엄격한 배출 규제를 산업 전반에 적용해야 하며 혁신적인 기후 해결책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염 없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태양열 업드래프트 타워나 대기 중 탄소를 제거하면서 동시에 농지를 개량하는 바이오차 시스템 같은 기술이 그것입니다. 기업들도 현재의 모델 안에서 지속 가능성과 수익이 공존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구조적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대기 중 탄소를 포집해 만들어지는 실험실 성장 소재를 채택하고 수소 융합 에너지로 가동되는 공장을 건설하며 해양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취약 지역 사회에 탄력 있는 인프라로 전환하는 순환형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AI가 최적화한 수직 농장이 도시 위로 솟아올라 수백만 명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드론들이 파괴된 해안가에 맹그로브 숲을 다시 심는 세상, 녹색 수소로 움직이는 선박과 철강 공장을 통해 전 세계 배출량의 30%를 단숨에 줄이는 미래를 상상해보세요. 이러한 기술들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이 아닌 현실 가능한 해결책이며 정치적 결단과 대중의 요구만 있다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요한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024년 지구온도는 1.5도스의 상승이라는 한계를 돌파했고 이로 인해 산호초의 75%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메탄 폭발은 매년 4억 대의 자동차 배출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패널은 에너지 효율을 2배로 끌어올렸고 유전자 편집 작물은 극심한 가뭄에도 살아남고 있습니다. 원주민 주도의 보존 활동은 지구 생물 다양성의 80%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와 생태계 사이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마지막의 시험이자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분기점에서 분기점에 선 이 세대가 역사의 어떤 모습으로 남을 것인가? 분기점에서 우리가 과연 분기점 이후의 지구를 위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의역하고 싶은 한국어 원문을 아래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업해드리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영어 문장으로 재구성, 감정과 몰입감을 높이는 생생한 표현 추가, 설득력을 더하는 어휘와 구조 적용,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전개 방식 사용, 내용의 핵심 메시지는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임.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다 라는 단순한 문장도 다음과 같이 변할 수 있습니다. This morning, I rose early as the first light of dawn filtered through the curtains, signaling the start of a day filled with quiet promise. 이처럼 단순한 문장도 더욱 풍부하고 매력적인 재탄생시켜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의 시선과 기대 속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잊고 진짜 내가 원하는 길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다른 사람이 정해준 틀 안에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끝까지 추구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하며 용감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실현의 첫걸음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은 삶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행동들이 모여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이루고 오랜 시간 후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지를 좌우합니다. 멀리 떨어진 목표가 두렵다고 멈춰서는 순간 변화는 멈추고 말죠. 실패에 대한 공포는 재탄생시켜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의 시선과 기대 속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잊고 진짜 내가 원하는 길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다른 사람이 정해준 틀 안에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끝까지 추구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하며 용감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실현의 첫걸음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은 삶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행동들이 모여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이루고 오랜 시간 후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지를 좌우합니다. 멀리 떨어진 목표가 두렵다고 멈춰서는 순간 변화는 멈추고 말죠. 실패에 대한 공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한국어 표현에 맞게 다듬어 설득력 있고 공감이 잘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에 너무 얽매여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얼마나 진정으로 마주하고 있는가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외부에서 오는 평가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는 자기 인식과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사고방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유연한 사고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게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미래는 멀리 떨어진 어떤 날에 갑자기 도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한국어 표현에 맞게 다듬어 설득력 있고 공감이 잘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에 너무 얽매여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얼마나 진정으로 마주하고 있는가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외부에서 오는 평가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는 자기 인식과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사고방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유연한 사고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게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미래는 멀리 떨어진 어떤 날에 갑자기 도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선택과 행동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용기를 내어 움직이는 것, 작지만 확실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중간의 일부일 뿐이며 그 안에는 반드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길을 걷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남의 기대에 맞춘 가면을 쓴 삶이 아닌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말입니다. 물건으로 복잡할 때보다 마음이 여유로워졌고 시간이 더 의미 있게 흘렀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전거로 건강하게 이동하기.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은 물론 교통비 절약 효과도 톡톡히 보았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시장으로 향하는 길은 일상의 작은 모험이 되었죠. 구제 옷장의 발견, 중고점에서 구입한 옷들은 오히려 개성을 드러내는 포인트가 되었고 버려지는 자원을 새 생명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손수 만드는 식탁의 기쁨, 외식이나 배달 음식 대신 직접 요리하니 몸에도 좋고 예산도 절약되었으며 남는 음식으로 인한 쓰레기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풍요로움, 이웃들과 함께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거나 공유하는 모임을 만들면서 필요하다는 말이 함께 하자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하지만 특별한 물건으로 복잡할 때보다 마음이 여유로워졌고 시간이 더 의미 있게 흘렀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전거로 건강하게 이동하기,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은 물론 교통비 절약 효과도 톡톡히 보았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시장으로 향하는 길은 일상의 작은 모험이 되었죠. 구제 옷장의 발견, 중고점에서 구입한 옷들은 오히려 개성을 드러내는 포인트가 되었고 버려지는 자원을 새 생명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손수 만드는 식탁의 기쁨, 외식이나 배달 음식 대신 직접 요리하니 몸에도 좋고 예산도 절약되었으며 남는 음식으로 인한 쓰레기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풍요로움, 이웃들과 함께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거나 공유하는 모임을 만들면서 필요하다는 말이 함께 하자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하지만 특별한 축하, 화려한 파티보다는 조명 하나, 웃음 한 바가지면 충분했습니다. 진짜 기쁨은 장소나 규모가 아닌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으니까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불필요한 것에서 해방된 삶, 의자 고치는 법을 배우며 얻은 성취감, 정원을 가꾸며 느낀 치유의 순간들. 저예산 여행은 기념품 대신 아름다운 일몰을 선물했고 가장 소중한 관계들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왜 우리는 종종 갖는 것에 열중하며 느끼는 것을 잊을까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손편지나 함께 걷는 비 내리는 길이 새로운 전자기기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마가렛의 이야기는 단지 돈을 절약하는 방법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시간과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이며 용기 있게 좋은 삶을 다시 정의하는 도전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작지만 따뜻한 불꽃을 지폈다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전해주세요.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셨나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 마음을 전하고 댓글로도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어떤 경험이 당신에게 물질 이상의 기쁨을 선사했나요? 마가렛의 비밀은 간단했습니다. 삶은 비싸지 않아도 깊을 수 있다는 것.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새로 쓸 준비가 되셨나요? 진정한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함께 웃는 식탁, 용기 있게 내딛는 발걸음, 그리고 덜어냄으로써 얻는 자유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기쁨을 되찾다. 한 여성의 삶을 바꾼 간결한 생활의 힘. 72세의 마가렛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물건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마음속의 기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네덜란드인들의 검소하고 조용한 삶의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삶 자체를 다시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택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진정한 전환점이 되었고 마가렛은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평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은 물건보다 더 큰 가치를 준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부는 물질이 아니라 순간에 있다고 말이죠. 마가렛은 이를 실천하기로 하고 이제 물건을 사는 대신 기억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저녁 식사,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작은 축제, 그리고 정원 가꾸기를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지갑은 가볍게 했지만 마음은 훨씬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내 식탁을 둘러싼 웃음소리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게 그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작은 변화, 큰 결과. 마가렛의 변화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전거 타기. 그녀는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고 덕분에 건강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이동 비용도 크게 줄였습니다. 매일 아침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달리는 일은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죠. 재활용 쇼핑, 중고 가게를 즐기는 법을 배운 그녀에게 물건은 더 이상 소모품이 아닌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새 것 같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그 특별함이 그녀를 더욱 행복하게 했으니까요. 집밥의 행복, 외식을 줄이고 직접 요리하면서 건강이 회복되었고 식비 절약은 덤이 되었습니다. 맛있게 차린 식탁 앞에서 혼자라 할지라도 감사를 느끼며 먹는 식사는 또 다른 형태의 명상이 되었답니다. 공유의 문화, 이웃과 도구와 책을 나누며 관계는 깊어지고 집안은 한층 깨끗해졌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두는 공간은 없어도 나눔 속에서 얻는 기쁨은 무한했습니다. 수리의 미학, 물건이 망가져도 바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고치거나 수리를 배우며 창의력도 키우고 소비 충동도 줄일 수 있었죠. 그것이 그녀에게는 일종의 명상처럼 여겨졌습니다. 단순함이 주는 자유, 집을 단순하게 정리하면서 그녀의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내놓는 건 오래된 걱정을 털어버리는 것 같았다. 고 말하는 마가렛은 공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정돈된 공간은 그녀의 머릿속까지 맑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이제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안식처가 된 것입니다. 창의적인 축하 문화, 예전에는 크고 화려한 파티를 즐겼다면 이제는 손수 만든 장식과 함께하는 포트럭 파티가 그녀의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적게 쓰고 더 많이 웃었다고 말하는 그녀. 연말연시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과시적이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제적인 여행, 풍요로운 추억 여행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렛은 비싼 리조트 대신 자전거로 알록달록한 마을을 탐방하고 저렴하지만 따뜻한 민박에서 묵으며 현지 음식과 문화를 즐겼습니다. 가장 소중한 추억은 값이 비싸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녀의 철학입니다. 좋은 변화는 번진다. 그녀의 변화는 그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의 건강과 활기찬 에너지를 보고 놀랐고 이웃들도 그녀의 삶의 방식을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간단함이 행복을 만든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들으면서 마가렛은 자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영감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당신 차례입니다. 마가렛의 이야기는 단순한 절약법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었던 시간, 관계, 기쁨 같은 본질적인 가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물질 위주의 삶에서 벗어나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마가렛의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울림이 있다면 주저 말고 주변의 누군가와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누군가는 이렇게 작은 영감 하나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공감 버튼을 눌러 영감을 나누고 오늘 바로 당신의 삶을 새로 시작해보세요. 행복은 물건에 있지 않아요. 숨이 멎는 듯한 순간들 속에 있어요. 마가렛, 72세.